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휴일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영상 켰습니다. 우리가 주말을 보내고 나면요. 다음 주부터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금요일 날 앞에 매물대를 완전히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플러스 7%대까지 고점을 높이고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한번 했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3,500억 이제 이상 동반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요. 관심이 높은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제 4월 30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을 하죠. 그 짧은 일정 안에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을 이제 만날 예정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 현대차 그룹의 이 정의선 회장 이분이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조선 섹터에는 이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지금 미국과 이제 협력을 또 하고 있는 데죠. 그리고 이제 SMR 원전 분야에서는 이제 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을 만날 가능성이 이제 유력시 되고 있어요. 이제 갑자기 SMR 원전 이쪽으로 추가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뜻을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이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온 만큼 이제 구체적인 이제 협력 방안을 이제 논의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SMR 쪽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수혜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SMR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건설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도 낮고 굉장히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건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가장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많고요. 지금 이 AI 산업이 미국에서 가장 이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원전 밸류체인을 재건하려는 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SMR 선도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드시 좀 필요한 기업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히려 이제 유리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조선의 이 하나오션과 같은 급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선 섹터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이 가듯이 원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4월 30일 날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죠.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내놓을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당장에 호재가 강하게 터질 텐데 누가 매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원전과 SMR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요. 투자 에너빌리티가 이런 호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이 영상 통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다음 주부터 출발하거든요. 이제 고점 돌파하고 5만원, 10만원까지 간다라고 보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수익 훨씬 더 극대화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맥쿼리 증권에서요, 이제 전 세계 원전 사업이 이제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요. 이 한국 등의 아시아 국가가 원자력 발전을 이끌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원전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런 보고서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수급이 더 이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그리고 SMR, 이 가스터빈 이 분야에선요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이고요. 그럼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수주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이 5번째로 성공했죠. 이 중동에서는 그래서 이제 3조 원대 수주 계약도 나왔죠.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가스터빈은 비행기 이 엔진 이 구조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도 가스터빈 그 발전기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비행기의 엔진을 만드는 사례가 많은데 이 미국의 GE가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요 K방산,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 차세대 전투기 KF-21 이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무인기도 만들고 대한항공 같이 이제 항공기 엔진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개발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7년 이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의 시장 규모가 159조 원이에요. 그래서 국내 LNG 이거랑 더불어서 지금 국내 LNG 발전소가 150개 있거든요. 이게 모두 수입산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국산화 성공하면서 이 2030년까지 요 150개에 해당하는 이 지금 10조 원대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엔진까지 개발하게 되면요. 지금 한국항공우주랑 대한항공까지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제품 공급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실적이 앞으로 이제 크게 올라갈 거고요. 외인이나 기관, 개인 큰손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확실히 올라갈 종목들을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좀 확신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필요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번 미국과의 SMR 이 협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쏟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도 이 가스터빈부터 해서 이제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체코 이 본계약이 5월 7일에 있죠. 이것도 시발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4월 9일 날 이제 단기 최저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V자 반등 중인데 앞에 있는 단기 매물대는 이제 돌파를 했고요. 이제 요 앞에 있는 39,000원 이 돌파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이 5만 원 이상도 갈 거라고 보고요. 주가가 이렇게 V자 반등할 때 요 지수도 같이 그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 코스피 코스닥 그쵸? 이거는 이제 11%에서 14%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일주일 동안 8%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관세 리스크가 이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반등을 할 거거든요. 시장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시장을 이끌었냐 보면은 이 조선, 방산, 원전 요 세 가지 섹터입니다. 이 반등한 이유가 단순히 낙폭 과대가 아니라 이게 실제 이슈가 있고 앞으로 더 갈 거라서 강하게 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로 볼 수 있었던 게 과거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쵸? 그리고 K 방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조선은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거요. 그리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HBM은 한미반도체, 뭐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12배, 15배까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 지금 원전은 아직 5배를 못 갔습니다. 가려고 하면은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고 또 가려고 하면 탄핵 이슈가 있었고 가려고 하면 또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웬만한 악재는 이번에 다 해소가 됐습니다. 소화가 끝났고 보시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또 K 방산, 또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랑 원전은 조금 다릅니다. 원전 쪽은 국가에 대한 그런 이념이라던가 체제에 따라 이게 또 그 이해가 다릅니다. 이 국가별 이제 자유우방 국가들은요 같은 체제에 있는 국가로부터 이제 원전 계약을 이 계약을 보통 해요. 그래서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이게 건설하는데 10년 걸리고요. 운영하는데 60에서 80년, 그리고 해체하는데 10년, 도합 100년입니다. 그럼 100년 동안 양국 간 관계를 맺고 가야 하니까 좀 운영하고 유지보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할 국가한테 이제 맡기게 되겠죠. 지금 자유우방 국가들이 예를 들어 중국과
러시아에 맡길 수가 있겠어요? 좀 힘들겠죠. 결국 자유진영에서는 여기 한국, 미국, 프랑스 정도가 이제 주요 3파전이거든요. 또 일본도 있긴 한데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로 이제 수출을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미는 지금 동맹을 맺었고 프랑스도 체코 원전에서 봤듯이 가격이나 납기 일정에서 우리나라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은 이제 우리나라 주요 무대가 이제 될 거고요. 중동도 이번에 사우디에서 6월 달에 이제 신규 원전 2기 이제 사업 입찰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 바라카 원전 이거 4기를 성공시킨 거를 요 사우디가 봤습니다. 특히 이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요, 세계 원자력 기구 연간 안전성 평가에서 계속 1위를 계속 차지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안전하고 또 납기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신화를 쓴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사우디가 다 지켜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요 신규 원전 2기 사업도 한국이 유력한 우선협상 대상자가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동많은 이런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 원전을 쓸 가능성이 높고, 아랍에미레이트도요 추가로 2기를 더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이 바라카 원전의 5호, 6호 이거 추가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나라에 맡길 가능성이 높겠죠. 게다가 지금 카자흐스탄도 원전을 짓게 되는데,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후보 4곳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서 또 죄송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인데, 우리나라가 이것도 또 수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응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경쟁력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국민 투표를 24년 10월에 해가지고요 원전 건설 72% 찬성을 해서 국가산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걸 선정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론이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론이 악화돼 있어요. 지금 전쟁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러시아는 일단 배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입찰가가 가격이 최소로 해서 우리나라랑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좀 경쟁할 수 있는 국가긴 한데, 이 최신 원전 요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도 그래서 이제 프랑스랑 우리나라가 남는데, 프랑스는 이제 체코가 우리나라를 만장일치로 선택했었던 것처럼 체코 원전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붙는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프랑스 EDF가 계속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던 거고, 체코에서 이제 기각 신청해 버리고 5월 7일 날 이제 체코 본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가격이라던가 안정성, 기술력 전 세계에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좀 적게 시공을 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업계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를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체코처럼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최소 2기에서 4기 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체코 수준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26조에서 50조가 넘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염두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요 베트남에서도 12조 7천억짜리 원전을 추진하는데 요 MOU를 이번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1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랑 한전이랑 이 팀코리아가 가서 베트남 산업부 가서 기술 설명회를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금융 지원을 이제 금융 지원 프로젝트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 2기도 이 12조 7천억인데
아마 체코 원전 수준으로 하면은 이제 사업비가 더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도 해외 원전 수출 논의 중인 국가가요. 이제 또 폴란드부터 해서 40조거든요. 최대 6기. 그리고 네덜란드는 지금 입찰 진행을 위한 타당성 이 조사 진행 중이고, 그리고 곧 입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 이 3파전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뻔하죠. 요 한국과 미국은 지금 둘 중에 누가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동맹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기기 납품은 특히나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프랑스는 이제 붙어봤자 유럽에서는 바보 아닌 이상 우리나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를 뽑으면요, 이게 지금 기약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겠다 해놓고서 5년, 10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건설 비용이 뭐 4배, 5배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프랑스를 뽑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또 영국도 9기 원전 짓겠다 해서 작년 6월에 이 대표단이 우리나라 한국에 방문해서 원전을 보고 갔죠. 그래서 감탄하고 갔다는 소식이 있고요. 우리 스웨덴도 그렇고 이 루마니아도 2기, SMR 6기, 그리고 불가리아 여기도 2기, 스웨덴은 최대 10기입니다. 남아공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 못 드렸던 국가들 많은데 요 벨기에나 또 필리핀도 있고요. 추가 수주 기대가 엄청나게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코 원전 본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요. 그 이후에 이제 수주는 줄줄이 이제 호재가 나올 텐데 지금 차고 넘치는 모멘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글로벌 대상으로 이 SMR 원전 이 파운드리 기업이라 K 기업이라기보다는 이 외국계 회사 밸류를 줘야 합당하다 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8천억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원전 짓는 게 지금 200기입니다. 전 세계의 원전이 현재 440기가 운영 중인데 61기가 건설 중이고 92기가 건설계 확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추진 중인 게 이제 지금 추진 중인 게 300기인데 이 중에서 200기가 이제 유럽에 지어질 전망이고요. 지금 유럽에 원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이번에 체코 원전 짓는데 26조에서 지금 24조 요 사이거든요.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몫이 8조 5천억이에요. 두 개에 8조 5천억이면은 만약에 요 200기 있죠. 200기면 어떻게 돼요? 100배잖아요. 그럼 850조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적정 시총이 17조가 얼마나 저평가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추가 상승 시작이 될 거고 요 3만원 돌파를 하면요. 5만원, 10만원 정말로 다이렉트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조기 요 대선 때에도요. 지금 AI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원전이 뒷받침이 돼야지 민주당도 이제 또 탈원전 안 하고 친원전 정책 펼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재생을 했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망했거든요. 전기세 폭등 나왔고 지금 유럽 전기세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싼 거죠. 근데 전기세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기업에 대한 그 경쟁력도 악화되고 제품 가격 상승하고 물가 올라가고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악영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원전을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1차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 때요. 지금 국민의 87%가 원전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 이후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지도를 봐도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52주 신고가 이거 돌파할 때 그냥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슈들을 동반을 해서 좀 주가 상승 트리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슈 일정별로 제가 타임라인 다 정리를 했거든요. 자, 오늘자로 또 자료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있죠. 010-9283-8706 이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놔 주세요. 그럼 제가 이 PDF 자료 제가 문자 회신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자료 안에 앞으로 있을 전망 이슈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주가에 대한 확신을 꼭 갖기를. 그러셔야지 이제 만약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공포감에 매도하거나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료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또 실시간으로 요 타점을 같이 회신 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릴게요. 좀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해서 몇 원에 매수하시라고, 또 고점 신호 나오면 몇 원에 매도하라고 저희 실시간으로 타점도 공유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주분들 아니면 좀 신규로 진입할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고 하거든요. 이때 좀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던가 일부분 또 수익 실현도 하면서 가야지 수익이 훨씬 더 극대화되니까요. 이 부분, 이 실시간 타점도 꼭 확인을 같이 해보세요.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 가질 수 있는 제가 근거들 다 넣어놨습니다.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아직까지 그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지금 구독자분들 제가 많이 늘어서요. 제가 또 준비한 그 선물이 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보통 분들은 잘 모르는 히든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한국첨단 소재로 제가 1699원에 매수 사인해서 9370원에 450% 수익도 챙겨드리고, 오리엔트 전공으로 제가 1100원 매수 사인해서 6,700원 매도 사인 했었는데 7,000원 넘게 올라왔었거든요. 이때도 500% 이상 자 수익을 챙겨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 두 종목 못지않게 이번에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 가지고요, 자 히든 종목 준비했고요. 이번 수익률도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도 500% 이상 또 수익을 또 예상하니까요. 이 종목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는 특정 인물들을 좀 이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긴 힘들고, 위 똑같은 번호로요,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이랑 매수가 또 매도가 이렇게 회신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 매도가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이거 매수만 해두고 요 매도가 확인 안 해서 뭐 한 3-40% 이렇게 그냥 수익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크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꼭 매도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뭐 수익 몇십 프로에서 정리하지 말고요, 정말 조금 기다려서 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예수금 있으신 그 구독자분들은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 종목은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그 구독자 방,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있는데 여기서도 프로젝트 새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는 초기 자금 100만원으로 매달 2천만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 서너 개 제가 단타 종목으로 주도주 급등주로 사인을 드리는데, 그날 진입해서 그날 다 수익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 5% 이상 수익은 무조건 나요. 그래서 꾸준히 한 달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월 수익률 100%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초기 자금은 100만원이면 충분하시고요. 100만원으로 진입해가지고요, 월 수익률 100%다 하면은 200만원, 그리고 둘째 달에는 이 수익금까지 합쳐서 200만원으로 진입을 해서요, 400만원 계좌를 만들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으로 진입해서 8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중간에 300만원은 출금을 하셔가지고요, 초기 자금을 회수를 다 하세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개월 차에는 나머지 500만원 수익금만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1000만원, 5개월 차에는 1000만원으로 진입해서 20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이제부터 재투자는 그만하시고 투자금을 2천만원으로 딱 고정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월 수익률 100% 이상이
이기 때문에 제가 매달 수익금 2천만 원씩 인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면요, 참여라고 문자를 한번 남겨놔 주세요. 참여라고 문자 주시고, 아까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죠. 히든이라고. 이거 정말 500% 이상으로 좀 재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과거 이거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거는 진입을 하셔가지고 히든 종목은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절대 잡주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 S급 이상의 재료랑 이슈 분명히 확인하고요. 세력들 들어갔는지 지지라인도 확인하고 충분히 바닥 구간인지 자, 확인하고서 사인 드리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면은 비중 맞춰서 잘 진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예수금이 없다 하시면은 조금 일부분 매도하셔서 예수금 확보하셔서 이 종목은 꼭 진입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그 계좌 좀 퀀텀 점프 되고 지금 있는 종목도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 자료도 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길 바랄게요. 항상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